충분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소액의 투자금으로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렸던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세 가지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계속 공부를 하니까 좋은 지역들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느끼게 된 건 정말 방법을 찾아보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용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출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뉴스를 봤을 때 대출은 부정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을 하거나 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니까 아, 대출은 받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것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투자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악이 되는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영끌이라고 이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영끌한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나,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떡하나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끌이라는 거는 보통 영혼까지 끌어서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그 영끌이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지가 않잖아요. 집값은 올라가는데 내가 돈을 버는 속도는 그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미래의 수익을 당겨서 집을 사놓고 이것을 내가 충분히 갚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연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세비티님은 연끌의 한도를 얼마까지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있고 매달 들어오는 그 소득을 합쳐서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의 반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나 다른 것들에 이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써야 하니까 이렇게 떼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반을 쪼개서 125만 원 정도를 이렇게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역산을 해보면 이제 3억이라는 돈을 3%의 이자로 30년 동안 갚는다고 했을 때 매달 원금과 이자를 125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125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리스크를 이렇게 해지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금리가 다시 인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장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을 남겨두게 되면 그 돈으로 이렇게 대출금이 더 나오더라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부가 돈을 벌게 되었는데 한쪽이 나중에라도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줄어들게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돈을 남겨두는 게 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연끌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월세를 사시라는 겁니다. 제가 월세를 살라는 영상은 별도 영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에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굳이 전세 살아도 되는데 왜 월세를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월세를 살겠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매달 나가는 월세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하지만 대신에 큰 종잣돈을 제가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저한테는 그 변두리에 있는 오르지도 않는 아파트 한 채가 다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종잣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집을 팔고 보니까 저에게 갑자기 목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사는 게 정말 불편한 점도 많거든요. 남의 집에 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불편했지만 정말 좋은 곳에 투자를 했고 투자된 곳이 정말 좋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불편함보다는 제가 더 이룰 수 있는 그 목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월세를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종잣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월세를 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가족들과 합의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월세를 사는 것도 괜찮지만 내 배우자나 아이들이 그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독하게 돈을 모은다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일주일에 옷 두 벌로 버티면서 독하게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 정말 많은 금액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현재 대출도 어렵고 월세를 사는 것도 어렵다면 이렇게 소액이라도 정말 독하게 한번 모아서 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의 1등이나 그 구의 1등, 그 동의 1등인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그것이 좋은 건 알지만 당장 내 수중에 그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정말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면 저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저평가 지역을 찾는 데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것은 이런 지역은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고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리스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도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저평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정체되어 있던 매매가와 전세가가 만나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때가 정말 황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정말 적게 듭니다. 부동산은 정말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타이밍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충분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소액의 투자금으로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해서 이런 지역을 보는 눈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안 될 이유만 생각을 하면 절대 방법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좋은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